사모님 큰일 났어요. 차 이사가 회장님 몰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터졌는데 검찰이 회장님을 공범으로 지목했어요. 지금 바로 검찰에 출석하셔야 한다는데 연락이 안 돼요. 오래된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늘 겨울 같았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제 삶은 며느리라는 단 하나의 역할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윤 여사의 존재는 제 삶의 모든 빛을 가리는 거대한 먹구름 같았죠. 아침 식탁에서 젓가락을 놓는 순간에도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저를 찔러왔습니다. 선영아,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느슨하게 앉아있으니 내 아들이 되는 일이 없지. 정신 차려. 내 아들 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결혼 후 30년 저는 끊임없이 간섭받고 평가당했습니다. 그녀의 보수적인 잣대와 냉랭한 태도는 저와 남편 사이의 불화까지 깊게 만들었습니다. 제 속에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해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억울함과 회한이 덩어리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뜨개질 실타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삶처럼 엉클어지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였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 회사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구속 위기를 알렸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차 이사가 회장님 몰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터졌는데 검찰이 회장님을 공범으로 지목했어요. 지금 바로 검찰에 출석하셔야 한다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순간 뜨개질 실을 놓쳤습니다. 실타래는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남편이 비리에 연루되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꼼꼼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달려가 남편의 외투를 챙기려 할 때 윤 여사가 굳은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어디 가니? 저녁 준비는 다 했니?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보가 회사 일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제가 지금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내가 나서지 마라. 칠칠 맞은 내가 나선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니? 내가 나서면 일만 더 복잡해진다. 내 아들은 내 보살핌이 부족해서 이런 지경에 이른 거야. 그녀의 비난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구속 위기에 처한 남편을 돕겠다는 저의 노력을 또다시 나약함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평생을 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그늘 때문에 제 능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너는 냉철함이 없어. 감정에 휘둘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조용히 집에 있어. 그게 내가 내 아들을 돕는 길이야. 그녀의 말은 제가 가장 깊이 묻어뒀던 회한을 건드렸습니다. 대학 시절 시사 동아리에서 인정받았던 제 통찰력과 정의감.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보수적이고 얌전한 며느리 프레임 속에 갇혀버렸다고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가 원하는 나약하고 무능한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할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만 같아요. 저는 절망 속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윤 여사는 제게 등을 돌린 채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야. 내 실수 때문에 30년 전 내가 침묵해서 이 모든 비극이 다시 시작된 거다. 이제는 막아야 해. 내 아들만은 지켜야 해. 윤 여사는 남편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들고 나온 것은 검은색 양복 상의였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날 입는 그 양복이었습니다. 내가 나약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지금 당장 이 옷을 들고 검찰청으로 가. 그리고 내 아들에게 전해. 낡은 취재 수첩을 절대 잊지 말라고. 낡은 취재 수첩?
남편이 학창시절 기자 흉내를 낸다며 가지고 다니던 장난감 같은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이 왜 지금 중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은 평소의 냉대가 아닌 30년 전 묻어두었던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취재 수첩이라뇨? 그게 뭔데요? 30년 전 너희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침묵해야 했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내 아들은 그 수첩의 가치를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먼저 그 수첩을 찾아라.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모든 행동이 남편의 구속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30년 전에 숨겨진 실수 때문에 지금의 비극이 파생되었다는 그녀의 말. 저는 그녀의 침묵 뒤에 감춰진 거대한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양복 상의를 품에 안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회한과 사명감. 이제 저는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30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운명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선영아, 너는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다. 너는 30년 전 내가 되지 못했던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검찰청 앞에서 남편에게 양복을 전달했지만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그는 초췌한 얼굴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아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취재 수첩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되뇌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알고 있다는 듯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윤 여사를 피했습니다. 그녀의 냉랭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저는 이제 그 냉대 뒤에 숨겨진 30년 전의 희생을 짐작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녀를 무시하고 원망했던 시간이 사실은 그녀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침묵의 무게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밤늦도록 윤 여사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숨죽여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정적 속에서 저는 윤 여사가 과거에 느꼈을 절망의 나락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 2시. 마침내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윤 여사는 거실로 나와 낡은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늘 며느리를 비난하며 나약함의 상징이라 했던 제 뜨개질 실타래들이 가득한 그 장식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실타래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낡고 바랜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수첩은 3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수첩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의 현실이 아닌 30년 전의 어느 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침묵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이 그리고 선영이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나는 겁쟁이였다. 기자의 사명보다 어머니의 욕심을 택했어. 그녀의 진솔한 회한의 목소리는 제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완벽하고 냉정할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을 겁쟁이라 칭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윤 여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 수첩이 30년 전 그 회사의 비리를 담고 있는 건가요? 내가 왜 여기에 있니?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제가 알아야 해요. 30년 전 그 비리가 지금 남편을 구속 위기에 빠뜨린 거잖아요. 차영민 이사 그 사람이 그때 그 비리의 핵심 관련자였나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 차영민은 그때의 숨겨진 수혜자다. 내가 폭로 직전 좌절하고 침묵하자 그는 그 비리를 이용해 출세했지. 내가 입을 열면 내 아들의 회사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협박했어.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했단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저를 냉대하고 간섭하셨군요. 그 비리의 그림자가 우리를 쫓아올까봐 제가 밖으로 나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던 거군요. 너는 정의감이 강했지. 내가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까봐
일부러 너를 나약하게 묶어두려 했다. 너의 모든 능력을 짓밟으려 했던 것은 너를 살리려는 나의 마지막 노력이었단다. 저는 시어머니의 회한과 희생에 대한 이해와 평생을 원망했던 그녀의 냉대에 대한 극적인 용서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30년의 억울함이 일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원망했던 이 여자의 침묵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한 외침이었어. 이제 내가 그 침묵을 깨야 해. 그녀가 30년 전 완성하지 못했던 사명을 내가 이어받겠어. 윤 여사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 차영민의 비리를 폭로하고 아들을 구하는 것. 하지만 나는 이미 비리의 관련자로 인식되어 있어. 나의 말은 신뢰를 잃었지. 저는 윤 여사가 내려놓은 낡은 취재 수첩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암호화된 임명록과 장소, 그리고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30년 전 폭로하지 못한 그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진 것은 어머니가 말했던 냉철함은 부족하지만 어머니가 짓밟으려 했던 정의감은 남아있어요. 내가 할 수 있겠니? 이 수첩 안의 정보는 너무 위험하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정보를 숨겨오신 이유는 침묵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것이라고 믿어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에게 이 수첩을 주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사명을 제가 완수할게요. 윤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실의 낡은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은 내가 평생을 원망했던 나에게서 벗어나 내 스스로의 삶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가서 내가 30년 전 꿈꿨던 기자가 되어라.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렴. 그곳에 모든 비리의 최종 증거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암호가 있다. 내가 그것을 해독해야 한다. 내 아들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렸다. 저는 시어머니 윤 여사가 건넨 낡은 취재 수첩을 들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첩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제게는 사명감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 여사의 흘려쓴 필체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5개의 숫자와 4개의 영문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잠을 설쳤습니다. 윤 여사는 그 후 저를 아예 무시하는 듯 했지만 식사 때마다 제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너는 왜 시계 초침 소리를 거슬려 했니? 항상 일정한 리듬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했지 않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섬광처럼 깨달았습니다. 암호는 숫자가 아니라 윤 여사가 기자 시절 속기에 사용했던 특정 규칙이었습니다. 그녀의 필체가 아닌 시계 초침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배치된 글자들. 저는 곧바로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숫자는 날짜를, 이니셜은 30년 전 사건 관련자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 오래된 건물들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30년 전 내부 고발을 위해 증거물을 분산하여 숨겨둔 곳들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해독된 주소 목록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해냈구나.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30년 전 내가 해독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완성했어. 이 주소들의 증거물이 있나요? 당장 가서 찾아야 해요. 아니다.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돼. 차영민은 내 남편을 미끼로 삼아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주시하고 있다. 특히 내가 수첩을 봤다는 것을 알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대로 남편이 구속되는 것을 볼 순 없어요. 내가 이 수첩을 해독했다면 이제 이 수첩의 진정한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펴보거라. 저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망했거나 은퇴한 줄 알았던 30년 전 언론계의 거물들 이름과 연락처가 암호화된 방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이들은 30년 전 내가 폭로를 시도했을 때 나를 지지했던 숨겨진 조력자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내 아들을 지지할 것이다. 그들의 강력한 인맥과 언론 파워가 필요하다. 이분들에게 연락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갑자기 연락하면 믿어주실까요? 저는 평범한 며느리일 뿐인데요. 내가 며느리라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들에게 30년 전 윤 기자에게 받은 취재 수첩과 암호를 보여주렴. 그들은 내가 침묵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나의 사명을 이어받은 증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저는 윤 여사의 대담한 계획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거대한 언론 파워를 움직일 수 있는 정보의 전달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이 모든 움직임은 차영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술이다. 너는 주소지에 가되 진짜 증거는 마지막에 확보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차영민에게 내가 매우 위험한 증거를 찾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해. 이게 바로 기자의 사명이구나. 증거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것. 좋아, 이젠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아. 30년 전 꿈꿨던 나로 돌아가야지. 그들을 움직여 남편을 구하고 어머니의 30년 회한까지 씻어주겠어. 저는 수첩 속 첫 번째 연락처를 향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윤 여사의 사명을 이어받은 숨겨진 영웅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목소리는 30년 동안 억눌렸던 정의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 윤 기자의 며느리입니다. 제가 지금 윤 기자의 낡은 취재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어머니 윤 여사의 옛 동료였던 원로 언론인 오 국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오 국장도 제가 보여준 낡은 취재 수첩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윤 여사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즉시 저의 조력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제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준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오 국장의 도움으로 저는 수첩에 암호화된 첫 번째 주소지인 폐쇄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30년 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창고 안을 수색했지만 윤 여사가 숨겨두었다는 증거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증거물 대신 제 행동을 찍은 도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오 국장을 만나는 모습, 집을 나서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영민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영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역시 윤 여사가 30년 침묵 끝에 결국 가장 나약한 며느리를 앞세워 일을 꾸미는군요. 낡은 수첩을 들고 언론사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은 잘 들었습니다. 선영 씨. 차 이사님. 남편을 풀어주세요. 30년 전 당신이 저지른 비리는 이제 숨길 수 없어요. 비리. 비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당신 남편은 나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능력한 남편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구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는 그 증거물. 내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차영민은 제 앞에서 낡은 서류철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증거물을 이미 확보하고 저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치밀함에 절망했습니다. 윤 여사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윤 여사는 30년 전에도 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겁쟁이처럼 침묵을 택했지. 당신은 나약한 며느리. 윤 여사의 침묵을 깬 대가는 남편의 파멸이 될 겁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국장의 문자였습니다. 침묵의 증거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곳에 있다. 옛날 윤 기자의 방식. 책상 서랍을 열어보시오. 책상 서랍. 창고에는 낡은 책상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차영민은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확신에 취해 제 문자 확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차 이사님, 당신은 30년 전 윤 여사의 사명감을 짓밟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증거물을 노릴 것을 이미 예측하셨어요. 뻔한 수작. 윤 여사가 나한테 뭘 숨겼다는 거요? 저는 차영민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각도로 움직여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랍 바닥에 작은 손톱 자국으로 새겨진 문구가 보였습니다. 사명이 위험할 때 진실은 가장 나약한 곳에 있다. -Y. 진실은 가장 나약한 곳? 그게 어딜까? 남편의 구속 위기, 어머니의 30년 침묵 내회한. 그래,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곳. 저는 곧바로 책상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윤 여사가 숨긴 진짜 증거물의 위치를 짐작했습니다. 그곳은 며느리인 저조차 발설하기 꺼려했던 윤 여사의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차 이사님, 당신이 찾은 서류는 가짜예요. 진짜 증거는 아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곳으로 갈 겁니다. 무슨 헛소리야? 당신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저는 그가 흥분한 틈을 타 창고의 열린 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영민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시어머니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침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냉대가 나를 훈련시켰고 그녀의 침묵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어. 이제 내가 그 침묵의 무게를 덜어줄 차례야. 어머니의 가장 깊은 사생활, 그곳에 남편을 구할 결정적 진실이 숨겨져 있다. 차영민의 감시를 피해 도착한 곳은 시어머니 윤 여사가 30년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던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윤 여사의 성역이자 제가 가장 접근하기 꺼려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침묵과 냉대가 시작된 가장 나약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다락방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창문 없는 밀폐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옛날 신문 잉크 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뒤섞인 윤 기자의 냄새였습니다. 다락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자물쇠가 달린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 위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책은 늘 며느리에게 교훈적인 태도를 강조할 때만 사용했던 소품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구절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경책의 속표지에 내 아들의 생일, 내 아들의 학번이라는 메모가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고를 열기 위한 암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생일과 학번을 조합하여 금고에 입력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돈이나 보석 대신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봉인된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젊은 시절의 윤 여사가 지금의 차영민을 응시하며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차영민을 취재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USB 드라이브는 바로 30년 전 윤 여사가 폭로 직전 확보했던 모든 증거물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시어머니의 침묵의 희생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물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구나. 기자의 사명도 며느리의 존경도 모두.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차영민이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었군요, 선영 씨. 당신의 시어머니는 당신이 나약한 며느리인 줄 알았겠지만 나는 당신의 탐욕이 여기까지 인도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당신 시어머니는 30년 전에도 성경책 속에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숨겼었지. 그 여자는 습관을 바꾸지 않아. 이제 그 증거물을 내게 넘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은 내일 아침 구속됩니다.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다락방에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 여사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금고를 열 때 너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릴 것이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암호가 있다. 저는 다시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지만 성경책의 두께는 금고 깊이보다 얇았습니다. 저는 성경책의 가장 안쪽 페이지를 뜯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윤 여사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영민은 나의 사명까지 조롱할 것이다. 그에게 USB를 주지 마라. 내 남편의 구속영장은 오늘 밤 12시에 기각될 것이다. 진짜 증거는 내일 9시 기자회견장에서 폭로되어야 한다.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그럼 차영민이 나를 협박할 수 있는 무기는 사라지는 거야. 시어머니는 차영민의 모든 수를 예측했어. 저는 USB를 챙겨 다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차영민의 협박에 굴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 이사님, 당신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오늘 밤 12시가 되면 당신이 놓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거예요. 차영민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윤 여사의 완벽한 예측과 침묵 속의 계획에 전율하는 듯 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장이라 좋아요. 당신들이 나약한 며느리에게 건 마지막 희망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내가 직접 보겠소. 내일 내가 그 기자회견장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밤 11시 50분. 저는 TV 뉴스 속보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시어머니의 예측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는 제가 다락방에서 내려온 후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저의 손에 맡긴 듯 했습니다. 12시 정각 뉴스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라그룹 비리 핵심 공범 구속영장 기각. 윤 여사의 예측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남편은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기쁨보다 윤 여사의 치밀함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8시 저는 오국장이 준비한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USB 드라이브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남편은 새벽에야 집에 도착해 모든 상황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오 국장이 미리 섭외한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제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기자회견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영민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기자회견이라니. 선영 씨, 당신이 무슨 언론인이라도 되는 줄 아시오? 30년 전에도 그랬듯 진실은 힘 있는 자의 것이오. 차 이사님, 당신은 이미 졌어요. 남편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당신은 더 이상 저를 협박할 수 없어요. 저 여자가 폭로하려는 내용은 조작된 거짓입니다. 저 여자의 시어머니 윤 여사가 30년 전에도 꾸며냈던 가짜 뉴스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중단시켜 경호원들이 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장 구석에 앉아있던 윤 여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기자가 했을 법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차영민, 30년 전 당신의 협박에 침묵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나의 침묵은 나의 죄책감 때문이었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윤 여사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차영민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윤 여사, 당신이 왜 여기에? 당신은 하청업체 사장으로 조용히 숨어 있어야 했잖아. 나는 나의 사명을 위해 침묵했을 뿐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선영이는 내가 키운 나의 후계자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
그것이 바로 30년 전 내가 폭로하지 못했던 당신의 모든 비리를 담은 진실이다. 경호원들이 윤 여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윤 여사는 몸을 던져 그들을 막았습니다. 선영아, 지금이야. 폭로해. 저는 윤 여사가 몸싸움을 하는 사이 마이크에 USB를 연결하고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에는 30년 전 차영민의 비리 증거와 함께 최근 남편을 구속 위기에 몰아넣으려 했던 모든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영민은 제가 파일을 여는 것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 국장과 그의 언론인들이 몸을 던져 차영민을 막아섰습니다. 윤 기자의 30년 침묵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진실을 보도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30년 전 비리 장부와 최신 비리 정황이 동시에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어머니의 사명을 완성했어. 30년 전 어머니가 흘린 눈물을 내가 씻어드렸어. 차영민은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는 땀과 먼지로 얼룩진 채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잘했다, 선영아.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기자였어.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이 최초이자 유일한 인정의 한마디가 30년의 모든 회한을 씻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이제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가요. 아니, 진정한 끝은 진정한 용서에서 시작된단다. 기자회견장은 통쾌한 진실 폭로와 악당의 체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시어머니 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만은 30년 만에 해방된 듯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승리 속에서 극적인 용서라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영민을 끌고 기자회견장을 나서기 직전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차영민은 이미 파멸한 상태였고 그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윤 여사에게 지는군요. 내가 비리를 저지른 것은 맞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정받고 싶었던 나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윤 여사는 알지 못할 거요. 저는 차영민의 비극적인 고백 속에서 그 역시 윤 여사의 사명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영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이사님, 저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라니? 당신은 내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게 독서를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용서하겠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당신이 30년 전 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당신을 징계 대신 설득하려 했다고 수첩에 적으셨어요. 당신이 그때 돌아섰다면 어머니의 30년 침묵도 당신의 파멸도 없었을 거예요. 윤 여사가 나를 설득하려 했다고요? 저는 그저 나를 비웃고 무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차영민은 30년 동안 윤 여사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증오와 경멸로 오해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윤 여사는 그를 구하려 했으나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법과 양심이 심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제라도 30년 전 당신 아버지의 실수가 아닌 당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회한을 갖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는 있을 겁니다. 차영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윤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악당의 항복이 아닌 인간적인 회한이 담긴 사죄였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
저는 윤 여사와 단둘이 기자회견장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잉크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가요. 남편도 이제 안전하고 모든 증거도 확보했어요. 선영아, 내가 너에게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 네, 어머니. 너는 나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나의 동지로서 그리고 나의 딸로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너는 내가 30년 동안 짊어졌던 침묵의 짐을 용서라는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덜어주었어. 고맙다. 윤 여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30년의 회한과 갈등이 어머니의 진심 한마디로 완전히 씻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의 모든 냉대가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이제 알아요. 저도 어머니의 딸이 될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고부 갈등은 모녀의 사랑과 용서로 승화되는 극적인 화해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남긴 낡은 취재 수첩과 사명감. 그것이 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유산이 될 것이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저희 집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복귀하여 차영민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억눌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의 내면은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 여사는 며느리인 저에게 낡은 취재 수첩을 정식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수첩과 함께 그녀가 30년 동안 하청업체 사장으로 일하며 모은 비자금 장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인 제가 정의를 위한 새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금이었습니다. 이 수첩과 돈은 너의 사명을 위한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날 오후 윤 여사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저와 남편에게 이제 나는 너희 삶의 그림자가 되어 너희의 평온을 지키겠다는 짧은 쪽지를 남겼을 뿐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대의 영웅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윤 여사의 방을 정리하다가 다락방 금고 속에서 찾았던 성경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시절의 윤 여사가 마이크를 들고 정의를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의 저와 똑같은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냉대를 원망했던 저의 회한이 이제는 그녀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평생을 침묵 속의 영웅으로 사셨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스스로를 악역으로 만드신 거야. 어머니는 진정한 기자였어. 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평생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죄송해. 이제 우리 어머니의 침묵을 헛되이 하지 말자. 당신의 새로운 사명을 내가 돕겠어. 남편의 이해와 지지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부 갈등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된 동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윤 여사가 남긴 비자금을 바탕으로 진실을 찾는 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 단체는 윤 여사의 낡은 취재 수첩에 기록된 암호 해독 방식을 활용하여 거대 기업의 비리에 희생된 내부 고발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당신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제가 당신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침묵을 깨고 진실을 외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낡은 취재 수첩을 펼치고 새로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윤 여사가 마지막으로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고난을 겪었으니 이제 기쁨을 찾아라.
그리고 기억해. 정의를 위한 용서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란다. 네, 시어머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로서의 회한을 모두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니어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낡은 수첩에 새로운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의 침묵은 끝났지만 선영 기자의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펜을 들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겨진 영웅 윤 여사는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제게 가장 강한 무기를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약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정의와 용서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증명한 윤 여사의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30년간의 고부 갈등이 숭고한 사명의 계승으로 마무리되는 극적인 용서의 기록입니다.